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제에 있는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에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김제 벽골제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개관했고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되는 김제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렇게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바로 정면에 조정래님의 아리랑 6필 원고가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탑처럼 쌓아 올린 원고가 참 인상적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원고 보존 작업을 위해 원본이 아닌 같은 분량의 원고지로 대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관에는 글과목에서의 가추록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아리랑의 원고 첫 장과 끝장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설 쓰기가 길어지면 후반으로 갈수록 긴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경계하기 위해 얼른 작품을 끝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1전시관 내부로 들어서면 아리랑에 대한 전체 줄거리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한반도는 1904년부터 11년까지의 시대를 담고 있으며 집안의 빚 20원을 갚기 위해 하와이로 팔려가는 방영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부 민족호는 1912년부터 20년까지의 일제 식민치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일제의 토지 수탈과 이를 도운 친일파의 악랄함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고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해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와 활동이 등장인물 송수익, 지삼출, 방대근 등을 통해 생생히 그려집니다. 3부 어둠의 사나는 1921년부터 31년까지 모습이며 일제 독립군에 대한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를 다룹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송수익을 비롯한 독립군은 러시아 연해주 지방으로 이동하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급속히 확산됩니다. 마지막 4부 동트는 광야는 이후 해방까지의 시기를 다루는데요. 오랜 세월 식민 치하에서 독립을 꿈꾸던 이들도 어느새 변절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리랑 원고 탑 주변에 다른 유리벽을 세워놨는데 그곳에 조정래님이 아리랑 집필을 위해 취재하던 내용들과 구상을 담은 글과 그림 또는 지도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리라서 자세히 봐야 그 안에 글자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취재 내용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1층의 1전시실을 다 둘러봤고 2층에 마련된 2, 3, 4 전시실을 보러 가시죠. 이렇게 올라가던 계단 옆에 조정래님이 직접 스케치한 그림도 함께 전시해 놨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는지 화가 묻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스케치라면 글쓰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지요. 자, 이제 이 전시실을 둘러볼까요? 이 전시실은 아리랑 지구 세 바퀴라는 테마로 조정래님이 아리랑 집필을 위해 구상하고 취재하며 작품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작가의 취재 수첩과 노트, 일상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정래님의 작업실을 재현해 놓은 곳도 인상적이네요. 평소 쓰시던 옷들과 자주 걸치시는 두루마기도 보입니다. 한쪽 벽면에 자리한 이곳은 조정래님이 취재를 위해 국내와 중국 등을 오가며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덕분에 여권에 도장 찍을 곳이 없어 여권만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설의 배경이 될 만한 장소는 직접 스케치하며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당시 소설 태백산맥의 검열로 해외 취재가 자유롭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네요. 그 시절에는 좌익 공산당이란 단어도 쉽게 쓸 수 없었다지요. 이어 구상과 지필입니다. 직접 손으로 일일이 그리고 도표를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리랑이 전체 12권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긴 장편 소설을 구상하려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상상만 했는데 이렇게 뼈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어지네요.
특이한 점은 모든 글은 손으로 직접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 세라믹 펜 심을 자주 갈아 끼웠습니다. 그 심들을 저렇게 모아두셨다는데 심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한국일보에 연재할 당시 신문을 한 장 한 장 종이에 붙여 모아놨습니다. 큰 수정 없이 이대로 책이 나왔다고 하네요. 전시실은 작가 조정래에 대한 전시실입니다. 작가의 연보와 작품 연보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한 삶을 사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작가의 인생, 그 시절 어떤 소속으로 살아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44년생인 그가 어린 시절을 지나 2002년 원고탑 앞에서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수상의 흔적들이 보이고요. 잡지 표지도 장식하고 있네요. 그의 소설 태백산맥부터 아리랑 한강에 이르기까지 그가 쓴 장편 소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저는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담배 파이프나 생활용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벽면에 조정래님의 캐리커처 몇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같이 비슷하면서 개성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링컨 그림은 조정래님이 직접 그리신 거랍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시죠? 가장 유명한 그의 사진 옆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다정하게 걸려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시실은 필사라는 테마로 아리랑 원고를 원고지에 그대로 필사한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그의 아들이 필사한 원고이고 가장 오른쪽은 그의 열혈 팬이라는 일반인이 정성 들여 필사한 원고지입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곳은 그의 며느리가 현재 쓰고 있어 완성하면 전시하기로 하고 비워놓은 곳입니다. 그의 팬이 써서 보낸 편지도 함께 전시해 놨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과 존경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네요. 바로 옆 릴레이로 완성한 원고도 보입니다. 이렇게 필사까지 했을 줄은 몰랐네요. 시를 필사한 것은 몇 번 봤지만 정말 이건 신기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정래님의 소설 아리랑 작품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제에 오시면 여기 벽골제도 유명한 관광지이니 같이 둘러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